자, 오늘 여기 이제 2단원 들어갑니다. 교과서는 122쪽이고요. 그리고 2단원 이름은 매체 자료의 효과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자, 매체라는 거 지난 시간에도 배웠었는데, 자, 매체는 요거였어요. 매체,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 정보,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들인데, 자, 인쇄 매체, 방송 매체, 인터넷 매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어휘, 문장 표현 이런 언어가 들어가고, 그리고 도표, 그림, 사진 이런 시각 자료를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히 인터넷 매체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자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수단들을 전부 다 매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과서 122쪽에 보면은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초대장을 받은 이 학생, 이 머리 긴 학생들이 반응이 서로 다른 이유를 얘기를 해보재. 자, 여기 일단 왼쪽에 있는 그림이랑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랑 일단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 동영상 전제하고 읽어본 다음에 일단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둘 다 행복중학교 대강당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은 여기 기쁨중학교 체육관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어디 특정 장소를 설명하는 건 똑같고 어느 장소랑 이 시간을 설명하는 건 똑같은데 왼쪽에 있는 거는 그냥 글만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약도를 써갖고 이런 매체 자료를 활용했어요. 매체 자료. 그림이라는 매체 자료를 활용했는데 얘가 이 학생의 반응이 서로 다른 까닭을 한번 밑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왜 이렇게 학생의 반응이 서로 달랐을까요? 거기 이 글의 내용들이랑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매체의 내용을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었죠. 자, 문제 풀어본 다음에 요거 다 보세요. 자, 왼쪽에 있는 거. 찾아오는 길을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글로만 제시되어 있어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기쁨중학교 초대장에는 찾아오는 길이 약도로 제시되어서 위치를 한눈에 파악하기 쉽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들어갔으면 될 거예요. 글로만 써져 있다. 약도로 제시되어 있다. 아니면 이런 매체 자료를 활용했다. 아니면 그림이 들어갔다. 이런 내용으로 서술을 하셨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글로만 들어가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한쪽에는 약도, 매체 자료, 그림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다라는 내용으로 들어가셨으면 됩니다. 자, 이제 123쪽부터는 하나의 글이 나와요. 자, 여기 글이는 일단 제목은 만약 지진이 일어난다면 이라는 글을 가지고 123쪽부터 127쪽까지 하나의 강연에 대한 글이 나옵니다. 여기 강연 순서라고도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어떤 내용들을 진행을 할지가 쓰여 있고요. 여기 보니까 뭔가 옷이 소방관 같은 사람이랑 관련이 있는 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23쪽부터 127쪽까지는 지진이랑 관련된 글이고 이런 소방관이랑도 관련된 글이 나올 텐데 자, 일단 이 글을 한번 쭉 읽어보고요. 우리 단원 이름이 매체 자료의 효과였죠. 요 글을 읽어본 다음에 매체 자료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니까 요거 글을 꼭 읽고 나서 요 강의를 들어보세요. 자, 글을 같이 봅시다. 자, 일단은 제목은 만약 지진이 일어난다면 이라는 제목이고요. 자, 강연.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한 사람이 내용을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의 글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걸 알았는데, 자, 여기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123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봅시다. 자, 제일 처음에 시작합니다. 인사를 하네요. 누구 앞에서 얘기해요? 행복중학교 2학년 3반 학생들한테 이 강연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행복중학교 2학년 3반 학생, 얘네들은 강연을 듣는 사람이겠죠. 옆에다 써보세요. 듣는 강연을 듣는 사람. 이거를 한자어로 청중이라고도 해요. 청중, 강연을 듣는 사람. 자, 이제 이 강연자가 자기소개를 합니다. 저는 오늘 지진을 주제로 그러면은 이 강연의 주제가 나왔네요. 지진이 주제래요. 어차피 우리 제목에서도 만약 지진이 일어난다면 이라는 주제를 알고는 있었어요. 땡땡 소방서에 근무하는 뭐뭐입니다 라고 강연자가 자기 스스로를 얘기를 했죠. 강연자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강연자가 누구인지 나와 있었고, 자,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중학교에 다니는 제 딸과 며칠 전에 본 영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중학교에 다닌다 그랬으니까 우리 뭐 부모님 정도, 아니 보호자 정도 되는 그런 나이대의 강연자인 것 같아요. 자, 며칠 전에 본 영화 화면을 볼까요? 샌 안드레아스라는 영화의 포스터인데요 라고 되어 있는데, 화면을 볼까요? 라는 걸 보아서는 우리 지금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지금 이렇게 한번 볼까? 요 위에 나와 있는 이게 영화 포스터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무너진다 라고 되어 있고, 무너진다 라는 측면에서 이게 지진이랑 관련이 있나 보다. 그리고 강연자가 샌 안드레아스라는 영화 포스터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화면에다가 이 포스터를 띄워두고 나서 얘기를 하고 있나 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일종의 매체 자료겠네. 이런 포스터를 활용을 했어요. 자, 무엇을 다룬 영화일까요? 하고 질문을 했네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지진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인공이 단층대가 무너지면서 지진이 발생하니까 고군분투 가족을 구하려는 얘기다 라고 영화 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영화를 본 후에 제 딸은 영화 속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면 어떡하냐며 걱정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그럼 그냥 처음부터 여러분 전 누구입니다. 지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듣는 이랑 이렇게 중학생들한테 청중한테 얘기를 하고 중학교에 다니는 제 딸 비슷한 연령대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듣는 사람이랑 듣는 사람이랑 관련된 연령대의 얘기를 하면서 듣는 사람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냥 지진에 대한 얘기만 쭉 하는 것보다는 듣는 사람의 경험을 얘기를 해서 듣는 사람의 관심을 유도한다 정도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뒤에 부분에도 또 특이한 말 타입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가요? 라고 질문을 한 다음에 지진을 겪어보지 못한 학생들은 어떻게 할 수도 있고 자기 딸처럼 어떻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자기가 먼저 강연자가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형식을 쓰기도 했어요. 강연자가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형식을 사용하기도 했고, 자, 여기 보면은 이 뒤의 내용에 대해서 난 앞으로 너네한테 어떤 내용을 얘기할 거다 라고 언급이 된 부분이 있죠. 오늘은 지진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진이 일어났을 때의 대처 방안을 여러분한테 알려주려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이 내용이 곧 뒤에 나올 얘기겠죠. 이게 곧 강연 내용이에요.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123페이지에서는 일단 제일 처음 부분에 듣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강연할 사람 소개가
되어 있고요. 요 포스터라는 거, 지진, 주제랑 관련해 갖고 매체 자료가 하나가 사용된 게 있었고, 여기 뒷부분에 지진에 대한 다양한 정보, 그리고 지진에 일어났을 때 대처 방안을 너네한테 얘기할 거야 라고 강연 내용에 대해서 살짝 언급한 그런 내용들이 글의 처음 부분에 언급이 되어 있었어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교과서 128쪽 내용을 풀어봅시다. 자, 교과서 128쪽이에요. 자, 128쪽 부분에서 여기에서 이 내용들 1번 문제는 충분히 풀 수가 있을 거예요. 128쪽 1번 문제 일단 풀어보시고 그 후에 요거 동영상 강의 보면서 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자, 답 맞춰봅시다. 이 강연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보기 전에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다른 단어로 뭐라 한다 그랬죠? 강연자. 자, 듣는 사람 뭐라 그랬어요? 청중. 요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답 한번 맞춰볼게요. 요렇게 옆에다가 이 단어들도 써두세요. 자, 말하는 사람 글 안에 있었죠. 땡땡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누구다. 이렇게 썼어도 되고요. 뭐 중학생 딸이 있는 소방관 그런 식으로 썼어도 됩니다. 자, 듣는 사람들 행복중학교 2학년 3반 학생들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보시고요. 자, 목적은 곧 글의 내용이기도 했죠. 지진에 대한 다양한 정보랑 지진 발생 시의 대처법을 소개하는 거가 목적이에요. 지진과 관련된 내용이랑 대처법 소개하는 거. 그리고 장소는 그 글 안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아마 뭐 강당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학교 안 그렇게 교실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제 123쪽에 쓰였던 매체 자료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거기에서는 사진, 포스터가 하나가 있었죠. 포스터 화면을 띄워놓고 나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자, 이건 강연, 제일 처음 부분에서 강연자의 경험과 관련된 딸이랑 같이 영화를 봤다 그랬잖아. 그런 경험이랑 관련된 영화 포스터를 제시를 해서 듣는 사람이 강연 주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 자, 그리고 이렇게 관심 가질 뿐만이 아니라 이 포스터를 보면은 최소한 이 내용, 이 영화를 실제로 본 사람들은 앞으로 이 강연 안에서 이 영화랑 관련된 내용, 지진이랑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도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보충해 볼게요. 자, 일단 여기다 밑줄 그어봅시다. 강연 시작하는 부분, 처음 부분에서 영화 포스터를 제시해서 강연자의 경험과 관련된 영화 포스터, 이런 매체 자료를 제시를 해서 듣는 사람이, 청중이 강연 주제에 관심을 갖게 한다. 그리고 듣는 사람이 앞으로 전개될 내용, 지진에 대한 내용이겠구나 라는 거를 짐작, 추측하게 한다. 이 내용도 옆에다가 추가로 써두세요. 자,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할 건데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 글 내용 읽어봤었고, 다음 글의 첫 부분에 만약에 지진이 일어난다면은 어떤 식으로 강연을 할지, 그 매체 자료, 포스터가 쓰인 매체 자료의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봤고요. 그리고 이 위에서 강연이 이루어지는 상황 4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자, 강연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요 강연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듣는 사람이 누군지, 강연을 하는 목적이 뭔지, 그리고 거기에서 말하는 장소가 뭔지 요 4가지를 파악하는 거, 요것도 중요하다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